자, 3강 물질대사와 건강 3점 수능 테스트 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 표는 물질 A, B, 물에서 세 가지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를 보면은 물질과 그에 대한 특징이 OX로 정리가 되어 있고 모르는 정보가 여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풀기 전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은 굉장히 중요해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된 뒤에 노폐물이 무엇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배설되는지는 암기를 꼭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탄수화물, 그리고 지방, 그리고 단백질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 고1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습니다. 탄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주요 원소들 암기를 하는 걸 했는데 탄수화물과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여기에 덧붙여서 질소도 들어있습니다. 질소도 들어있는 게 굉장히 핵심이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소화가 된 뒤에 세포호흡을 하고 나면은 생성되는 노폐물들이 생기는데 각각 뭐가 생기는지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방법, 구성 원소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은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생성이 됩니다. 똑같이 지방도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겠죠. 단백질 역시 똑같이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 덧붙여서 얘는 질소가 있으니까 질소 관련된 노폐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 NH3라고 되어 있는 얘가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고 얘는 질소 노폐물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은 이산화탄소와 물, 또 추가로 암모니아까지도 만들어진다는 거, 요게 핵심이고 얘네들을 이제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노폐물들이니까 우리 몸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럼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그럴 때 얘네들이 어떻게 나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쉬워요. 이산화탄소는 기체죠, 기체. 자, 기체를 어떻게 몸 밖으로 배출시킬까요? 그쵸, 호흡계를 통해서 배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H2O 물도 수증기의 형태로 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 물은 액체의 형태로 신장을 통해서 오줌으로 배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암모니아, 얘가 어떻게 배설되는지가 관건인데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NH3는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요. 자,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한 노폐물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암모니아의 형태로 오래 머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좀 독성이 덜한 물질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게 바로 요소입니다. 요소. 자, 그래서 암모니아는 여기 간이라고 적어놨죠. 간, 소화계인 간으로 가서 요소로 바뀌고 요 요소가 오줌 속에 들어가서 신장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같이 풀어봅시다. 자, A랑 B는 각각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A와 B 먼저 특징을 보고 찾아봅시다. 자, 특징 첫 번째, 단백질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되면 생긴다. 단백질이 아까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돼서 생긴 노폐물들 뭐 있었습니까?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암모니아 세 가지가 있었죠. 그렇다면은 일단 물 들어가니까 니은은 O고, 그리고 A랑 B는 암모니아랑 이산화탄소라 했으니까 뭐가 뭐든 안 중요하고 일단 이 특징은 세 개가 다 O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기억과 니은은 O인 게 여기서 나왔네요. 자, 두 번째 특징, 호흡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 호흡계를 통해 아까 몸 밖으로 나가는 노폐물 뭐랑 뭐가 있었습니까? 그쵸? 이산화탄소랑 수증기의 형태인 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B는 X라고 되어 있네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중 호흡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 그쵸? B가 바로 암모니아가 되겠네요. A는 자동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될 거고, 그러면은 A는 호흡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나간다가 O가 될 거고, 물 역시 O가 되겠네요. 그럼 표를 다 채웠죠?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B는 이산화탄소이다. 아니죠. 얘는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O이다. 기억과 니은 모두 O 맞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 질소 노폐물이라는 가에 해당한다. 가를 봤더니 이산화탄소는 X고 암모니아는 O고 물은 X래요. 암모니아만 해당하는 거 질소 노폐물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번도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은 콩즙을 이용한 요소분해 실험이다.
자, 여러분, 요거 쌤이 작년부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었죠. 1호 개정에서 신설로 들어온 실험이니까 중요하게 수능에서 다룰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수능 특강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실험이 좋든 싫든 간에 어쨌든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하면서 같이 암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암기 자료 쌤이 정리해놨어요. 이거는 콩즙으로 요소 분해하기 실험에서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될 부분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이 실험에는 BTB 용액이 나오는데 BTB 용액의 색깔 변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충분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오는 지시약이에요. 그래서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판단할 때 쓰이는 지시약인데 보면은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 이렇게 노초파로 명확하게 색깔이 구분되기 때문에 지시약으로 쓰일 수 있는 용액입니다. 이 색깔 연관 지어가지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레이스라는 게 나옵니다. 유레이스. 자, 이 효소, 얘는 효소예요. 효소. 아이고. 자, 얘는 효소인데 이 효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레이스라는 애는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인데 요소가 유레이스를 만나면 얘가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요소가 더 고분자잖아요. 그래서 암모니아로 분해를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고 이것 때문에 여기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띄어가지고 요 BTB 용액 색깔 변화에 뭔가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로 돌아와서 봅시다. 실험 과정을 보면은 콩즙, 증류수 2% 요소 용액 5줌을 준비한다. 그리고 6개의 홈이 있는 판에 다음과 같이 용액을 넣어 섞은 후 BTB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을 관찰한다 라고 했습니다. 봤더니 A1에는 증류수, A2에는 요소 용액 넣었고 A3에는 5줌만 넣었어요. 그다음 B가 뭔가 섞여있죠. B는 A에 콩즙을 다 이렇게 넣었네요. 콩즙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분해가 일어나는 거는 어디일까요? 아까 쌤이 콩즙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다 했죠. 유레이스는 뭐로 분해한다?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 B2 보세요. 여기 요소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분해가 일어나겠네요. 요소 분해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아까 우리 1번 풀 때 요소가 질소노폐물인데 얘가 어디로 배설된다 그랬어요? 그쵸,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 그랬죠. 오줌의 형태로. 그래서 여기 오줌 속에도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B3에도 분해가 일어난다. 그래서 얘네 둘은 암모니아가 생성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봤더니 BTB 용액을 넣어서 색깔을 나타냈어요. 일단 색깔을 보고 성질부터 적어볼게요. 용액의 성질. 초록색이래요. 얘는 중성이겠네요. 그 다음 연두색. 얘는 초록색과 노란색의 약간 중간 섞인 형태라고 보면 되니까 얘는 약산성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3 역시 약산성을 띠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B1은 노란색이래요. 얘는 완벽하게 산성 용액이다 라고 보면 되고 B2는 푸른색, B3 역시 푸른색. 얘네 둘은 염기성 용액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위에 분해가 일어난 곳이 B2랑 B3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암모니아가 들어있겠죠. 요소가 분해돼서. 근데 앞에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띈다고 했으니까 요 실험 결과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2와 B2에는 모두 유레이스가 들어있다. A2는 요소 용액인데 요소 용액 속에는 유레이스가 들어있지 않죠? 반면에 B2에는 들어있습니다. 콩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 그 다음 니은. B2와 B3에서 모두 암모니아가 생성되었다. 맞죠? B2랑 B3에서 요소가 분해돼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됐습니다. 맞는 거. 디귿. 요소 용액에 콩즙을 넣으면 염기성으로 변한다. 콩즙 속에는 유레이스가 들어있고 요소가 유레이스를 만나면은 암모니아로 분해되기 때문에 염기성으로 변한다. 이게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계속해서 3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그림은 사람 몸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일어나는 과정의 일부를, 표는 기관계 가에서 다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바로 1호 개정에서 강조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부분이에요. 자, 이 개념은 각 기관계들의 기능을 각각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두고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역시 정리부터 하고 올게요. 자, 이거는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쌤이 따왔어요. 같이 이걸로 봅시다. 자, 기관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먼저 순환계, 그 다음 호흡계, 아니 소화계, 그리고 호흡계, 배설계, 이렇게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먼저 소화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음식물을 먹고 이제 분해시키는 거죠. 고분자를 저분자로 세포 내에 흡수될 수 있는 작은 분자로 분해시키는 게 소화계의 주요 작용이고,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는 여러분들이 다들 잘 알다시피 배출이 되는 거죠, 대장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호흡계, 얘는 기체 교환입니다. 기체 교환,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우리 몸 바깥 또는 안으로 이렇게 기체 교환시키는 게 호흡계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 배설계. 배설계는 말 그대로 노폐물들을 배설시키는 거죠. 몸 바깥으로 끄집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는 소화계를 통해서 나간다고 보면 되고, 얘는 오줌이나 땀 같은 노폐물들을 배설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직세포는 왜 끼어 있느냐, 이 과정은 세포호흡 과정을 나타내 준 겁니다. 세포호흡.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환계,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이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서 센터 역할을 하는 애고, 순환계는 몸 여기저기 곳곳으로 운반, 배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택배회사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모식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현상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통합적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해석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요소의 배설 과정만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소는 질소 노폐물이죠.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를 간에서 좀 순한 독성을 가진 노폐물로 바꾼 게 요소의 형태인데, 질소 노폐물은 아까 어떤 영양소의 세포호흡 결과 나타난다 했습니까? 그쵸, 얘는 단백질의 세포호흡 결과 발생하는 노폐물인데, 그렇다면 먼저 1번 소화계에서 단백질을 먹어야겠죠. 음식물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소화계로 들어온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딴 곳으로 일단 가기 위해서는 일단 순환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순환계를 이렇게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순환계를 거쳐서 얘는 어디로 갑니까? 저 조직세포로 가야겠죠. 세포호흡을 하기 위해서 조직세포로 운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 결과 이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어요. 암모니아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쵸, 간으로 가야 돼요. 간, 요소로 바뀌기 위해서. 자, 근데 간으로 바로 이렇게 점핑을 해서 갈 수 있냐? 없습니다. 역시 순환계를 거쳐서 가야 돼요. 그래서 4번 다시 조직세포에서 순환계로 간다. 이때는 암모니아의 형태인 거죠. 자, 그리고 순환계에서는 얘를 소화계로 배송을 해줍니다. 5번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가는 거죠. 간으로 가서 얘는 요소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소는 어디로 가는 거죠? 그쵸, 배설계로 가야 돼요. 이제 몸 밖으로 배설시키기 위해서. 자, 근데 바로 이렇게 점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순환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순환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배설계, 7번 배설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소의 형태로 배설계로 이동을 해서 몸 바깥으로 이렇게 배설이 된다. 이 8단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네. 만약에 이걸 내가 바로바로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 모식도 공책에 그려가지고 천천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표를 먼저 봅시다. 표를 보고 간하다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유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은 기억에 관여한다. 기억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는 거네요. 고분자의 단백질이 저분자의 단백질, 지금 세포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세포를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분자의 형태로 쪼개진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과정이라 했죠? 그쵸, 소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소화계가 관여를 하겠네요. 소화계. 자, 그리고 나는 니은에 관여한다 라고 했는데 니은을 봤더니 세포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몸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몸 바깥으로 이산화탄소가 뭐를 통해서 나간다고 했죠? 그쵸, 폐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호흡계가 관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다음 디귿과 리을도 같이 볼게요. 디귿을 봤더니 요소가 사람 몸에서 바깥으로 배설되고 있네요. 이거는 그쵸, 배설계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리을을 봤더니 물이 몸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요거는 뭐가 관여합니까? 그쵸, 물은 이제 액체의 형태로 배설계, 오줌 속에서, 그리고 또는 기체의 형태로
폐를 통해서, 호흡계를 통해서도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에 중요한 거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화살표들 있죠? 이렇게 화살표들 그려져 있는 거, 얘네들. 자, 화살표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화살표는 이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화살표는 이동을 나타내고 있네요. 이동. 자, 이동은 누가 한다 했습니까? 어떤 기관계가 관여한다 했어요? 그쵸? 이동은 바로 순환계가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화살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에는 모두 다 순환계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가는 기역에 관여한다. 그리고 나는 니은에 관여한다. 근데 다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관여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관여하는 다가 뭘까요? 그쵸? 얘가 순환계인 거죠. 그렇다면 가는 소화계, 나는 호흡계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문제같이 풀어봅시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가는 소화계이다. 맞죠? 그다음 니은, 디귿은 간에서 일어난다. 디귿은 요소가 몸 밖으로 배설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잘 안 보이네.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지금 요 과정이 간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디귿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 디귿. 리을에 나다 배설계가 모두 관여한다라고 했는데 리을은 지금 봤더니 배설계 관여하고 다 순환계도 관여하죠. 그리고 나 호흡계도 관여하네요.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자, 4번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표는 청소년의 1일 섭취 에너지양 기준과 3대 영양소별 1일 권장 섭취 에너지양 비율을, 그림은 17세 청소년 3명의 1일 섭취 에너지양을 영양소별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표를 봤더니 남자랑 여자가 요 나이 때에는 1일 섭취 에너지량이 남자는 2700, 여자는 2000이 적당하다 라고 해놓은 거고, 탄단지의 비율은 요렇게 맞춰줘야 좋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막대 그래프를 봤더니 실제로 17세 청소년 3명이 하루에 탄단지 얼마나 섭취했는지, 얼만큼 에너지를 섭취했는지를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럼 일단 이 친구들이 총 얼마나 섭취했는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희는 탄수화물 1000, 그리고 단백질 500, 지방 500 다 합하면은 영희는 2000kcal 섭취했네요. 그 다음 영수를 봤더니 영수는 탄수화물 2000, 그 다음 단백질 600, 지방 600, 총 3200kcal 섭취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수를 봤더니 철수는 탄수화물 1500, 단백질 320, 지방 680으로 총 2500kcal 섭취했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서 풀이하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역, 1일 섭취 에너지양 기준보다 많은 에너지양을 섭취한 사람은 영수이다. 1일 섭취 에너지양 기준은 남자는 2700, 여자는 2000이었어요. 과연 이걸 오버한 애가 누군지 찾으면 되겠죠. 자, 먼저 영희는 여자기 때문에 봤더니 딱 적당하게 2000을 섭취했네요. 그럼 일단 영희는 아니고, 영수를 봤더니 영수는 남자는 2700이 적당하다 했는데 3200이나 먹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일단 들어가겠죠. 그 다음 철수는 2700보다 작은 2500을 먹었기 때문에 얘도 아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을 봅시다. 영희, 영수, 철수 중 3대 영양소별 1일 권장 섭취 에너지양 비율에 맞게 섭취한 사람은 영수와 철수이다. 자, 이거는 수학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찬찬히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어느 정도 비율이었는지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전체 영희가 먹은 2000칼로리 중에서 탄수화물은 1000이었죠. 1000.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은 50%네요. 50%. 그래서 영희는 일단 탄수화물 50%. 자, 그리고 단백질은 전체 2000분의 500이죠. 500. 역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봤더니 얘는 25%네요. 25%. 지방 역시 500이니까 똑같아서 25%겠죠. 자, 그럼 적정한지 봅시다. 탄수화물은 이 기준에 못 미치네요. 그러면 탄수화물은 일단 안 된다. 그 다음 단백질은 역시 이 기준에 안 되네요. 이거보다 더 과하게 먹었죠. 그래서 안 되고, 지방을 봤더니 지방만 적정으로 섭취를 하였네요. 그래서 영희는 일단 비율에 맞게 섭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영희는 일단 제외. 나머지 친구들도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돼요. 영수를 봅시다. 영수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 영수는 전체가 3200이죠.
탄수화물을 2000 먹었네요. 2000. 3200 중에 2000은 몇 퍼센트일까요? 얘는 쌤이 계산을 빨리 해봤더니 62.5%가 나옵니다. 62.5%. 자, 그럼 일단 이 기준에 부합하죠. 그 다음 단백질을 봤더니 전체 3200 중에서 얘가 먹은 600. 이것도 쌤이 엄청 빠르게 계산을 해보았더니 18.75%가 나왔어요. 18.75%. 그러면 얘는 여기에 역시 부합하네요. 그 다음 지방을 봅시다. 지방은 전체 3200 중에서 역시 600. 얘 똑같죠? 똑같으니까 얘도 역시 18.75. 봤더니 얘도 역시 부합하네요. 그럼 일단 영수는 비율에 맞게 섭취했습니다. 영수는 맞고. 그 다음 철수를 봅시다. 철수 역시 계산해보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 봅시다. 전체 2500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서 탄수화물 1500 먹었어요. 자, 이건 몇 퍼센트인지 봤더니 60%를 먹었네요. 60%. 단백질은 2500 중에서 얘는 320이죠. 야, 얘는 몇 퍼센트인지 봤더니 얘는 12.8%이다 라고 계산이 되네요. 그 다음 지방을 봤더니 얘는 2500분에 680 섭취했죠. 몇 퍼센트인지 계산을 빠르게 해봤더니 27.2%가 나옵니다. 보면은 탄수화물은 60 적정하게 섭취했고, 단백질 12.8 역시 적정하게 섭취했고, 지방 27점이니까 역시 적정하게 섭취했네요. 그래서 영수와 철수는 니은 보기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 그다음 디귿, 영희, 영수, 철수 중 1일간 섭취 에너지 양분의 단백질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이 가장 큰 사람은 영희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그냥 식 세워서 비교하면 됩니다. 영희 먼저 보면은 전체 에너지량 2000, 단백질로부터 얻은 거, 영희가 단백질로부터 얻은 거는 500이죠. 500. 자, 그리고 영수 전체 3200이죠. 3200분의 단백질로부터 얻은 거 600. 그 다음 철수 전체는 2500. 그 다음 단백질로부터 얻은 거 320. 자,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계산을 해봤더니 영희는 0.25. 그 다음 영수는 0.18. 그 다음 철수는 0.12로 대략적으로. 그럼 일단 가장 큰 사람은 영희가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 5번이다. 자, 이것처럼 조금 계산이 들어간 문제는 문제 푸는데 시간이 조금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계산하는 과정만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 과정의 일부와 물질 기억에서 디귿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디귿은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중 하나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이게 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호흡계에서 조직세포로 가고 있는 거 기억 뭘까요? 얘는 산소밖에 안 되겠죠. 산소. 그럼 니은을 봅시다. 소화계에서 지금 조직세포로 가고 있는 얘는, 그쵸, 얘가 포도당이겠죠. 탄수화물을 먹고 소화시켜서 만든 단위체인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디귿은 세포호흡을 하고 나서 조직세포에서 호흡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 얘가 바로 노폐물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세포호흡 결과 ATP가 생성되고 이게 생활에너지로 쓰인다라고 모식도에서 그려줬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기억은 산소, 니은은 이산화탄소이다. 기억은 맞지만 니은은 포도당이죠. 이산화탄소는 디귿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기억이 호흡계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하는 과정에 적혈구가 관여한다. 산소가 호흡계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일단 호흡계에서 세포로 이동을 한다 했으니까 순환계가 관여하겠죠. 순환계가 관여합니다. 순환계 속에 들어가는 이제 적혈구가 관여하는지가 관건인데,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개념이라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쉽게 맞췄을 거예요. 적혈구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온폭 파인 혈구인데, 여기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모글로빈 보면 가운데에 3차 구조 4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자, 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끼워가지고 이동시킨다고 보면 돼요. 산소가 여기 이렇게 끼워져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관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디귿. 조직세포에서 니은의 분해 결과 디귿이 생성된다. 포도당의 분해 결과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조직세포에서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거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디귿도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6번 그림은 3대 영양소 가나다가 사람의 세포호흡에 사용되었을 때 생성된 노폐물의 배출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는 간에서 암모니아가 전환되어 생성된 물질로, 간에서 암모니아가 전환되어 생성된 물질로 콩팥을 통해 배설된다. 얘가 뭡니까? 요소죠, 요소. 요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는 각각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중 하나이다. 일단 암모니아가 나온 거, 암모니아가 배설물로 나온 다는 뭘까요? 그쵸, 앞에서 계속 했듯이 얘가 단백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랑 나가 탄수화물과 지방 중 하나일 거고,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이산화탄소랑 물 맞죠? 이거는 딱히 가랑 나가 뭔지는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뒀겠죠. 그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기억 A가 들어있는 용액에 유레이스를 처리하면, 유레이스, 아까 유레이스 콩즙에 들어있는 효소였는데 뭐로 분해시킨다 했습니까? 그쵸, 얘는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시키는 효소라고 했어요. 요소가 들어있는 용액에 유레이스를 넣었으니까 암모니아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니은, 가나다는 모두 공통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진다. 아까 선생님이 필기자료에 봤듯이 구성하는 원소들을 암기하고 있으면 풀이가 뭐든지 다 쉽다고 했어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 3가지 뭡니까? 탄소, 수소, 산소죠. 거기 플러스로 단백질은 질소까지 가지고 있다 했고, 그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디귿, 다는 단백질이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7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 몸에 있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중 하나이다.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러면은 가나다라가 뭔지 한번 먼저 적어봅시다. 자, 일단 탄수화물, 영양소가 들어오고 흡수되지 않은 게 바깥으로 나가네요. 가는 소화계죠, 소화계. 자, 그리고 다를 봤더니 지금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탄소가 나간다. 얘는 뭔가 기체 교환의 느낌이 오죠. 기체 교환. 얘는 호흡계입니다. 호흡계. 자, 그리고 라는 물음표 뭔가 나가는데 모른다고 했고, 나를 봤더니 지금 모든 기관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나가 바로 순환계겠죠. 운반에 관여하는 순환계. 그럼 나머지 라가 배설계가 되겠다. 그럼 물음표는 물이나 요소 같은 노폐물이 되겠네요. 그리고 조직세포랑 세포호흡하는 거, 요게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같이 풀어봅시다. 기억, 가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소화계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나죠. 그쵸? 이화작용은 고분자가 저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이라 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소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화 말고도 소화계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 뭐가 있습니까? 소화계 내 세포들이 하는 세포호흡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니은, 대동맥은 다를 구성하는 기관이다. 자, 다는 호흡계인데 대동맥, 혈관은 어디에 들어가는 기관입니까? 순환계에 들어가는 기관이죠. 순환계. 그래서 다가 아니라 나라고 해야 맞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보기입니다. 디귿, 라를 통해 요소가 배설된다. 라를 통해 요소가 배설되죠. 그쵸? 배설계를 통해 배설되니까.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중이 50kg인 영희가 하루 동안 섭취한 에너지량과 소비한 에너지량에 대한 자료이다.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해서 푸는 문제네요. 자, 먼저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 섭취량부터 봅시다. 아침에 600, 점심에 1170, 저녁에 1360을 섭취했대요. 그러면은 하루 동안 섭취한 총 에너지량은 얼마입니까? 다 더하면 3130kcal 칼로리를 섭취했다라고 계산이 되네요. 그리고 활동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통 표를 주고 얼마나 하루에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총 소비 에너지량을 구해야 되는데, 요거는 단위를 보면은 계산하기가 쉬워요. 단위. 지금 여기 보면은 단위가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곱하기 C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시간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hour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루 동안 총 섭취한 에너지 소비량은 단위가 킬로칼로리잖아요. 에너지 양이니까 킬로칼로리죠. 그럼 킬로칼로리를 만들려면 여기에 뭘 곱하면 됩니까? 그쵸? 약분이 되게 킬로그램과 C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약분되어서 킬로칼로리만 남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킬로그램 몸무게, 그리고 얼마나 그걸 했는지 시간을 곱해주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면 편하고,
이 문제에서 봤더니 일단 영희는 체중이 50kg이에요. 하루 동안 영희의 몸무게가 들쭉날쭉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동일할 거니까 마지막에 그냥 한 방에 곱하도록 하고 일단 활동 시간부터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잠자기를 7시간 했대요. 잠자기는 1시간에 1kcal 소비된대요. 그럼 7시간 했으니까 잠자기는 일단 7.0. 잠자기는 7.0. 그 다음 식사 1시간에 1.5인데 3시간을 했으니까 식사는 4.5kcal. 그리고 걷기 1시간에 3이니까 3시간 했으니까 9kcal. 자, 그리고 공부는 1시간에 1.5인데 6시간 했으니까 역시 9kcal. 자, 그리고 줄넘기는 1시간에 8.5인데 딱 1시간 했대요. 그럼 그대로 8.5kcal. 자, 그리고 기타 활동, 다른 활동들 2kcal니까 4시간 했대요. 그러면은 기타 활동들로 소비된 에너지는 8kcal. 그럼 일단 이거를 총 더하면 하루 동안 했던 시간에 따른 에너지량은 나오겠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다 더했더니 총 46이 나오네요. 46. 여기에 몸무게를 곱해야 되죠. 50kg를 곱하면은 2300kcal가 나오네요. 그래서 총 하루 동안 소비한 에너지량은 2300kcal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럼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볼게요.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영희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은 2300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이 상태로 지속되면 체중이 증가할 것이다. 지금 에너지 섭취량은 3130 그리고 소비량은 2300입니다. 섭취량이 월등히 높죠. 소비하는 것보다 섭취하는 게 더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체중이 증가하고 비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고. 자, 그리고 디귿.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줄넘기 하는 시간을 없애고 잠자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초대사량이 뭡니까? 기초대사량. 네, 기초대사량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입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온을 36.5도로 맞추는 데 들이는 에너지량이라든지, 뭐 심장이 뛰는데 쓰이는 에너지량이라든지,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근육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기초대사량이 증가한다 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근데 봤더니 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줄넘기 하는 시간을 없애고 잠자는 시간을 늘린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쌤이 준비한 수업도 요까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중요한 단원 들어가니까 미리 예습도 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까지 끝.